네, 그럼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네. 이 패권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이제 친중 인사다. 뭐 아들도 뭐 돈을 받았네. 뭐 네. 별의별 루머라기보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이 미국의 어떤 이득, 경제적 이권, 네. 혹은 이런 패권 전쟁에서 했던 이권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네. 네. 친중이라는 프레임으로 네. 의심하는 눈초리가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건 이제 그냥 프레임이고요.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의 대외 정책은 일단 민주당이고 보수당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가요. 다만 이제 전략적 수단들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앵글로색슨이 기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패권 지향적이고 2등을 가만히 놓고 못 봐요. 네. 자기 지위를 위협하는 2등이 올라올 경우에는 무조건 패입니다. 네. 그래서 망가뜨려요. 그게 뭐 사실은 영국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다음에 독일, 일본은 그렇게까지 위협적도 아니었는데도 다 맞았죠. 네. 러시아 결국 넘어갔죠. 소비에트 유니언. 네. 네. 그거의 룰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GDP의 한 40% 정도가 불문율처럼 있는 룰이에요. GDP. 네, 네. 양쪽의 GDP 기준으로. 중국이 거의 육박에서 쫓아온 게 서브프라임 사태 뭐 그때 전일 거예요. 근데 그때 때렸어야 돼요, 원칙은. 네. 그러니까 50% 전후 이렇게 왔을 네, 때. 네, 때렸어야 돼요. 지금은 60% 선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근데 그때 왜 시작을 안 했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미국이 자기 정신이 없었어. 첫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에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분이 신사야. 네. 거기다가 유색인종이잖아요. 앵글로색슨이 아니에요. 이게 때리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이분은 앵글로색슨은 아니지만 저먼계의 아버지와 그 스코틀랜드의 어머니 이쪽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백인의 그 기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때리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런 때리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왔을 때 그게 대통령 혼자만 할 생각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기관들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전문가 집단들과 이 사람들이 공통된 그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견제의 정책이 바뀔 것이냐?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뀌길 거고, 다만 중국을 그럼 어떤 형태로 견제할 것이냐가 양쪽의 방법이 좀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수단으로 두들겨 팼고,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패는 것보다는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해서 점점 옥죄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더 껄끄러운 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의 성향상 동맹을 다 없앴잖아요. 네. 유럽도 원래 나토도 지금 동맹이 아닌 꼴이 됐고, 다음에 뭐 독일도 주둔 비용 왕창 올리라 그래서 안 올리니까 군사 줄인다 그래서 아마 줄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일본도 기존에 내는 거 5배 내라 그러고, 우리는 5배가 뭐예요? 우리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이 동맹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근데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동맹을 재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방위비 내라고 안 한다. 동맹을 재구축한다. 이건데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로 넘어왔지만 국제 정치는 아직도 봉건사회거든요. 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다 왕이 있어요. 이 왕들을 다 한꺼번에 통솔하는 패권을 쥔 왕이 있고. 근데 이게 그잖아요. 봉건사회 때, 근데 전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패권을 쥔 왕이고 우리 영토 내에 있는 조그만 왕이에요. 네. 이 전쟁에 나와주세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가야죠. 왜 안 나올 수 없냐? 그 다음에 여기가 공격을 당할 때 안 도와주거든. 그것도 있지만 공격도 받지 않을까요?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공격은 잘 안 하는데 그거로 공격은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공격을 받을 때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옛날 그 봉건 시대 그 옛날에 그 정말 무지막지한 우리 영화 보면 무지막지하게 도끼 들고 전쟁하고 막 사람 이렇게 쳐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런 동맹에서 자기 혼자만 빠지면 그거 죽은 거거든요. 내가 공격을 안 해도 다른 동맹이 공격을 해온다고요. 여기에 뺏으러. 이거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전쟁할 테니까 와 그랬을 때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맹을 지금 복원한다고 하는 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한동안 우리 5G 가지고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 때 유럽이 동조 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이 지금도 완전히 다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 동맹? 아니잖아. 장사해야 되겠는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유럽과의 원래 전통적인 동맹을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의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의 5G를 옥죄기 시작하면 화웨이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렇죠. 네. 이미 지금도 중국도 화웨이는 포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트럼프가 화웨이를 때리던 정책을 뒤집냐? 안 뒤집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거는. 그 다음부터 뭐를 어떻게 할 거냐가 달라지는 건데, 그럼 화웨이를 때리는데 유럽도 중국 편 안 들어주고, 아시아도 중국 편 안 들어주고, 화웨이 죽는 거예요. 화웨이 미래는 뭐, 거의 절망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수종 사업을 찾고 있다, 뭐 신사업을. 그렇죠.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 찾아서 살아야죠.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은 이제 중국도 사실 그래서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도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미국하고 1대1로만 싸우면 물론 미국이 힘이 훨씬 더 세니까 미국이 10대 때리면 10대 맞지만 자기도 7대는 때릴 수 있거든요. 60%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유럽까지 다 합쳐가지고 중국을 때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압박이 들어올 때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자기들도 이제 생존을 걸고 그렇죠. 예, 반격을 하겠죠. 네, 네. 그럼 반격의 수단이 뭐냐? 네. 이제 결국은 자기네한테 경제적인, 네. 거기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이제 뭐 있지만 관계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에 좀 많이 그 포지션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겠느냐? 가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때문에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사실은 바랬거든요. 우리 이익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더 이익이 있나요? 훨씬 이익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이 우리한테 이게 좀 어떤 면에서 좀 밉상이잖아요. 뭐 방위비 요금 그렇죠. 더 내라 그러고 군대 뺀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형태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건 사실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좋지 않았죠. 반감이 많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갔을 때 북미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거고, 첫째. 그죠? 물론 힘들 수도 있긴 한데, 훨씬 더 가능성은 높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편지도 보냈잖아요, 우리한테. 나는 안보를 가지고 더 이상 방위비를 갈취하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방위비를 갈취하지 않는다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방위비를 갈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줄 서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시아판 나토 만든다 그러는데 한국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들어오라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뭐 각자 지 맘대로 했었잖아요. 미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은 거는 야, 좀 그러지 말고 지소미아 서로 공유해. 이거였거든요. 그 정도지 그 이상 한미일 간의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해라 이런 요구가 미국에서 없었어요. 네. 근데 바이든 후보가 되는 순간 더 강화하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하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징용 보상 문제 이런 보상 문제도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하고 버티면서 올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압력이 없으니까 버티면서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압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정부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뭐 위안부 할머니들. 억지로 날치기처럼 합의를 일본하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거 좀 버텼어야 되는데 그거 버티질 못한 게 잘못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압력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일본하고 뭐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그래 타결하고 같이 한편이 되는 것까지도 좋아요. 뭐 민족 감정에 대한 자존심 문제만 좀 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보복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드 가지고도 엄청난 보복을 받았는데. 훨씬 더 큰 보복이 올 겁니다. 네. 지금 호주가 당하는 거 아시죠? 호주로부터 와인 수입 금지, 호주 쇠고기 수입 금지 뭐 다 난리에 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그게 네. 이제 호주에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미치는 그 규모가 네. 어떤 건지는 저희가 감을 좀 못 잡죠. 크죠. 그게 중국도 사실은 계산을 해서 그런 보복 조치를 하는데 아주 부분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이라든지 현재의 집권당이 가장 아픈 거를 골라서 공격을 하죠. 지지 세력들의 피해를 그렇죠, 주는. 그렇죠. 미국의 그 농산물 수입 안 한 게 왜냐하면 농산물이 공화당의 최대 텃밭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건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 수입 안 한다고 중국이 딱 문을 닫잖아요. 그렇다 해서 공화당 지지 기반이 트럼프로부터 등을 돌릴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더 뭉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계산이 그건 잘못인데 어쨌든 우리한테도 어떤 형태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줄서기를 강요할 테니까 우리가 줄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줄을 서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어떤 형태든지 보복을 해오겠죠. 중국이. 그러니까 그 전제는 우리는 줄 쓴다고 하면 미국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입장이 있다. 이렇게 아니, 봐야 될까요? 안보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지금 중국인데 네. 미국이 안보로 줄 서라 그러는데 줄 안 쓸 수 없잖아요. 왜 주한미군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가서 줄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럼 이제 미국하고 줄을 서게 될 텐데 뭐 우리 어디 갖다 놨죠? 저기 그 성주인가요? 거기 갖다 놓은 거 하나 갖다 놓은 것. 사드. 네,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한테 주먹질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죠. 뭐 마치 뻔히 눈에 보이는 길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반격할 게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뭐 지금도 반도체 공급을 못하게 미국이 막긴 했지만, 우리가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중국에 공급 안 하면 중국 경제도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지금 화웨이한테만 안 주는 거지. 작심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이 합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한 70% 하나요? 근데 네, 우리가 상당하죠. 우리가 안 준다 그래 보세요. 그럼 중국 힘들어져요. 그건 우리의 전략적 무기네요. 무기죠. 그런데 한 번 그랬다가 중국이 다른 데서 다 사면 우리가 시장을 잃을까봐 계속 주는 거죠. 근데 뭐 마지막에 서로 막가파처럼 서로 붙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덤빌 겁니다. 근데 전면적으로 괴롭히진 못하겠지만 우리의 아픈 데를 건드리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서 홍콩까지 포함하면 네. 뭐 거의 30%가 넘어가잖아요. 중국에 대한. 그렇죠. 중국 비중이 예. 30%. 많이 갈 때 40% 갔었던 거고. 네. 요즘 좀 줄어서 30%로 내려왔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야 자기들이 완제품을 만드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선택적으로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게 우리 아픈 곳이 어디냐? 꼭 골라서 그걸 때리겠죠. 어디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일단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중국 콘텐츠 시장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우리 일단 화장품 타격. 한류 문화가 일단 바로 타격받겠네요. 그래, 우리 화장품 타격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뭐 그거를 한국으로 또 관광객 다 막아버려서 관련된 게 또 다 타격 보는 거고.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도 안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더하기 뭐를 더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한류 이거 말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네. 그 아주 전략적인 곳을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하고 있겠죠. 지금 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그럼요. 네. 우리도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쪽도 생각할 거고. 생각할 거고요.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중국이 우리한테 때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서로 산업재 가지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야, 한국 부품 수입 안 해? 그럼 자기도 망하는데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사실은 반도체에서는 화웨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대만에서 공급받고 우리한테 공급받는 게 제일 많았을 텐데 반도체가 대만이 지금 미국 수중으로 들어갈 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만 하면은 위협이 덜 위협적인데 대만까지 함께. 대만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그 중국에 대한 그런 부품 납품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중국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한국을 못 때릴 겁니다. 근데 없어도 살 수 있는 걸 때리겠죠. 그게 한한령이거든요. 근데 그럼 추가로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한한령으로 이미 다 때려서.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소비재 산업 쪽이 많이 흔들리겠네요, 그러면. 아니, 더 흔들릴 게 없죠. 이미 다 막아버린 건데. 안 풀어줬잖아요. 사드 이후로 네. 막힌 거라. 안 풀어줬잖아요. 뭐 시진핑 주석이 오면서 이게 풀릴 거네 마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 오진 않았으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제정치 상황이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대만도 미국이 자기 편으로 이제 줄을 세울 거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만 차이잉원 총통한테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만은 홍콩 사태를 보고 난 다음부터 반중으로 돌아버렸고 그전에 친중이었는데 반중으로 확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만에 지금 무기 팔고 있고 미국이 첨단 무기 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그쪽에서 국제정세 쪽에서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 게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이면서 군대를 뺐어요. 아, 그래요? 네, 뺐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제 군사 활동을 확 늘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다시 남중국해에 군대를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미중 간에 만약에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남중국해입니다. 가능성이 있겠네요. 국지전 정도로.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을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에게 당하면서 깨지면서 그게 이제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명분이 돼서 미중 관계에서 이렇게 좀 후퇴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던데요. 저는 그건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깨지면 거기서 쉽게 못 붙을 거예요, 중국이. 미국이 이제 거기다 군대를 증강을 하면 중국은 뒤로 물러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 맞죠? 네.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원래 덩샤오핑이 앞으로 최소한 50년 동안은 도광양회를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빚을 감추라 그런 거잖아요.
그 세계 1등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고 미국이랑 싸우지 말고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일 계속 하고 유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진핑이 그거를 못 참고 그 중국몽을 떠들고 나온 거는 중국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얘기해 준 거겠죠. 그건 뭐냐면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옛날에 못 살던 중국이 아니라 그 과거에 1840년 이전에 아편전쟁 이전에 잘 살던 중국에 가까워지니까 자기들도 이제 큰 소리 치고 싶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실제로 중국 사람들 성향도 그렇고 민족적 자부심.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뭐 미국 겁안나 뭐 이러고 막 떠들었는데 그런 나가다 한번 붙어가지고 그냥 깨지면 그러면 시진핑 실각이에요. 못 갈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아마 붙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붙는 상황이 오면 중국이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선자가 친중 인사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많은 양보를 하면서 미국이 약화되는 어떤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넌센스로 봐야 전혀 돼요. 넌센스입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더 무섭게 존재로 가겠죠. 중국을 압박하고 네. 중국과의 아주 강성 네. 그런 정책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도 중국의 보복을 받을 걸 대비해야 되는. 네. 근데 참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 사드 때 뭐 롯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롯데 좀 네. 뭐 여러 가지 타격이 컸죠. 네. 네. 그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도 그 뭐 시한인가 있잖아요. 그건 못 건드려요. 그건 못 건드릴까요? 네. 왜냐면 롯데를 보복한 거는 롯데는 소비재잖아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거 망가뜨리고 나면 그 화웨이는 뭐 안 된다 그래도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반도체 누구한테 공급받아요? 그거는 건들 수 없다. 자기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국위를 떠들어도 중국이 반도체 설계 기술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아, 설계 기술은 그럼요. 설계가 한참 앞서 있는데 생산 기술이 없는 거거든요. 설계는 우리보다 걔들은 저것도 이런 우리의 그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도 설계를 해요. 네. 근데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에 살려면 비메모리를 안 할 수 없다는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둘 다 그거 가지고 시장이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50년이고 10년이고 20년 지나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하나로 합쳐진 반도체가 나올 거라고 다들 보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금 준비가 됐는데, 하이닉스는 그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거고, 삼성전자 그나마 좀 되지 않겠나 했고, 그 인텔 말고 ADT인가요? 그 하나 있죠. 네, 뭐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시장 규모가 작았던 건데 삼성이 그거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인수 AMD. AMD. 예, 네. AMD. 인수하려다 인수를 못 했잖아요. 네. 그거 인수했어야 돼요. 아, 삼성이 인수를 안 한 거죠. 그거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우리가 설계 능력도 갖고 우리 생산 능력도 갖고 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메모리 쪽은 비메모리 쪽으로 설계 능력이 약하거든요. 중국이 설계 능력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는데 생산 능력은 우리를 못 따라오거든요. 우리 뭐 지금 몇 나노예요? 뭐 7나노, 6나노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지금 근데 뭐 거긴 아직도 10대를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그건 못 쫓아오거든요. 그거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복을 못 합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오중전회인가요? 거기에서 네. 시진핑 그 쌍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결국 내수를 키우겠다는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보면은 밸류 체인 자체를 중국 내부에 다 만들어 놓겠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의 반도체가 아닌 그 차세대 말씀하신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시장으로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게 의지를 다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의지죠. 의지만 있는, 쉽지 않은 거죠. 의지죠. 그러니까 중국은 하려고는 할 거예요. 하려고는 할 텐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구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수출입 안 해도 갈 수 있는 경제거든요. 14억이나 되고. 이런 내수가 거기 때문에. 있으니까. 예. 내수를 키우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경제긴 하나. 그리고 그 사실은 명청 때까지는 내수로만 먹고 살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그러던 나라인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걸 하는 게 예를 들면 밸류체인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반도체까지 다 생산을 하겠다. 최첨단 제품은 못 만드는 거예요.
휴대전화도 최첨단 제품엔 최첨단 칩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거는 몇 세대 뒤진 칩을 쓰잖아요. 그러면 첨단 제품 못 만들거든요. 결국 미국에서 장비들을 주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장비 갖고 와야 되고 또는 한국에서 그런 자기들이 설계한 칩을 한국에서 생산하든 대만에서 생산해서 갖고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세월에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발표는 했고 그런 선언을 한 그 이후에 그런 시도는 하겠으나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럼 정치적 그 수사로 봐야 되겠네요.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 대신에 시도는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 아주 강력하게 펼쳐질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는 압력들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부터는 뭔가 세워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워야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와의 그런 그 타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정부 당국들에서도 지금 막 핑핑 돌아가겠네요. 지금. 고민 많이 하겠죠. 예, 어떤 공격받을 것도 대비하고 어떤 게 있을까. 예전에 우리 일본하고 네. 그 반도체 소재 그거 할 때 보니까 미리 막 양쪽 정부에서 공격할 거, 방어할 거 다 리스트 뽑고 다 했더라고요. 리스트 뽑고 하죠. 지금도 아마 그런 작업들이 뭐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준비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하여튼 분명한 건 바이든 당선자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좀 그러니까 완화되거나 갈등이 네. 이루어지는 쉽지 않다.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